글자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윤희숙 의원인데요. 이재명에 대해서 대단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계획서 제목입니다. 방금 전 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 출마 선언을 본 느낌입니다.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을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 이거 이재명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재명의 말이죠. 대선 패배 후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반박합니다. 도주를 위해서라면 대놓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네요. 대선 패배에 본인의 인생 이력, 범죄 의혹 기여한 게 적지 않은데 반성과 성찰은커녕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에 한국 정치를 얼마나 더 망치려나 싶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말에 윤희숙 의원이 반박합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대선 패배의 주역이자 이미 압수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된 분이 출마를 할 때와 장소가 지금 계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이겨먹어서 뭘 얻겠다는 건가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욕보이는 정치인이라니 출마 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 코미디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제목이 말해주듯이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계획서다. 이렇게 이재명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건데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 엊그저께 얘기했죠. 당이 요청하면 내가 이재명과 붙겠다. 멋집니다. 저는 이 윤희숙 의원이 인천 계양을에 붙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원래 인천 계양을이 험지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핵심 주사파 대깨문 빼놓고는요, 인천 계양을 사람이고 거기에 아무리 호남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죄 있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엔 뻔히 속보이게 방탄 옷 입으려고 나오는 거 다 아는데 중도의 유권자들이나 상식적인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 좌파 유권자들도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은 안 찍죠, 이재명을. 그리고 윤희숙의 투쟁력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윤희숙 의원이 며칠 전에 이랬죠. 거기 험지라고 다 피하는데 이준석이라든가 안철수가 거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선 주자급들이. 아니면 당대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험지라고 주저하고 거길 피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준석이가 그런 깡이 있습니까? 이준석은 피레미 그저 깡도 없고 그저 거기가 나가려고 맘도 안 먹을 거예요. 이준석은 포기하고. 안철수는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인데, 근데 안철수는 벤처 신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분당 갑이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건 괜히 이재명 판만 키워줄 수 있고요. 오히려 윤희숙이 잡으러 가는 게 더 낫죠. 대선 주자급이 거기 가서 그럼 판만 키워줘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벤처 메카인 분당 갑에 도전해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는 게 이제 보수 우파를 위해서도 낫고요. 윤희숙을 꺼려할 이유가 없을 텐데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환영합니다. 당 지도부의 생각이 중요한데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윤희숙 카드 좋다. 그러나 이제 공관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출마를 이미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를 또 전략공천하는데 부담도 좀 있을 겁니다. 윤희숙을 보내려면 전략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부담도 있을 텐데 거기 이미 출마 선언한 분이 한 3분인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분들하고 윤희숙 의원하고 다 넣어서 경선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윤형선 인천시 의사회 회장, 설원섭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송광영 전 대전대 건양대 겸임교수, 이렇게 3명이 후보 등록을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넣어서 4명이 경선하면 되죠. 윤희숙 전 의원이 이기면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재명의 자객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유니스 카드가 괜찮습니다. 이재명 저격수 당차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재명의 출마 선언에 한마디 토를 달면서 피의자 도주 계획서다 이렇게 맞서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리고 유니스 의원이 그래요.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평론가들 같다 말로만 하냐 이러니 그렇게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겠다는 건데 괜찮습니다. 이재명의 그 출마 선언문 보면은요 얄팍하기가요 그지없어요.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무슨 위험한 정면 돌파야. 위험한 정면 돌파하려면 분당 갑에 가서 안철수랑 붙어야지. 인천 계양을 지금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이기는 데인데 송영길이 거기서 4번인가 5번 한 데인데 더 닦아놓은 데고 그 호남 분들 거기 많이 살고 있고 입만 열면 사기를 쳐요. 대장동 사기 쳐놓고 어떻게 선거도 사기를 치려고 그래. 뭐가 위험한 승부고 뭔 정면 돌파야. 쉬운 길 택한 거고 유니스 의원 말대로 수사받지 않으려고 방탄하려고 그러는 건데 치졸해요. 이럽니다. 또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초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지방선거 거리 두라는 조언 그게 진짜 조언이지. 왜 거리를 두라고 그러겠어. 대통령 선거 패장이 며칠 만에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도 인천 계양을 해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번 한 텀은 쉬어라. 그리고 수사 같은 거 받아라. 이런 조언이지.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을 위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인 것도 사실인데 당이 처한 어려움을 누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당신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게 어려움에 처한 거야. 4.4 5입해가지고 그래 어려움을 처했으면 잠자코 있든가 수사받아야 그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서 앞으로 날라올 소환장 응하고 법대로 처벌을 받는 게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야. 어떻게 생각했어 국민들이. 저 이재명이도 그렇지만 저것도 뻔뻔 후한무치하지만 저거를 전략 공천하는 저 민주당 놈들 저거들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민주당을 부셔버리는 거야. 이재명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대요. 당신이 나가면서 지방선거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재명이가 당을 좀 구해달라고 나오려는 요청이 있었다 치자. 있었어도 거절하면서 나는 지금 대선의 패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보궐선거 나가는 건 자격이 없습니다. 조용히 반성하는 자세로 있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오면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점수를 딴다. 이재명이 달라졌네. 대선에서 패하더니 겸허해졌구나. 좋은 쪽으로 발전했구나. 괜찮네. 그럼 수사 잘 받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재명을 지지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얄팍하게 구라치면서 나오면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 저걸 아주 그냥 이렇게 되지. 민주당 이제 작살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떨어질 수 있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붙는다 하더라도 거긴 뭐 꽃가마 타는 데니까 많이 붙는다 하더라도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부정선거가 녹록지 않아요. 부정선거 획책하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윤석열이야. 5월 10일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인 가운데 6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하에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할 거고 유관 부처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가 경찰이죠. 행안부 장관도 윤석열이 꽂은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부정선거 감독을 제대로 할 겁니다. 부정선거 못하게. 그럼 부정선거 쉽지 않아요. 선관위 직원들도 매 눈을 뜨고 감시할 거예요. 지난번에 4.15 총선에서 재검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고 선관위 직원들도 시겁했을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도 또 이상한 투표지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선거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선거 관리 철저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부정선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똥볼 차고 얍삽한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민주당이 여러 군데서 작살날 겁니다. 아마 박빙 선거구역들 있잖아요. 심판받을 거예요. 이따오르 놓으니까. 이재명을 전략 공천한 민주당 심판
내릴 겁니다. 송영길 서울시장에서 무조건 떨어지고 인천에 그냥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었으면 당대표도 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내놨잖아요. 서울시장 나가느라고. 서울시장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정치 낭인데 아직 젊었는데 이제 은퇴해야 돼. 이재명 밀어주다가 지 이제 정치 생명 끝납니다. 이재명한테 이걸 많이 받았냐? 왜 거기 밀어주는 거야? 서울시장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것도 조사 좀 해야 돼요. 아니 좀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정치인이 경기도지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서울시장에 나가지? 이상하다. 뭔가 이재명을 키워주 방탄 옷 입혀주려고 짬짬이를 한 건데 왜 짬짬이를 했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해. 4.45 그때 한 것도 이상하고 왜 이재명이 저렇게 빨아주고 난리지? 자기 지역구까지 내주면서 이상한 겁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더해서 송영길 폭삭망하고 다른 데도 폭삭 망할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해체 수준으로 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수사받아야 돼. 윤희숙 화이팅! 자객 좋습니다. 윤희숙